자,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강의네요. 자, 트레이딩에 대한 올바른 견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트레이딩의 기본은 시장에 대한 이해부터서 출발을 한다. 우리가 구멍가게도요, 옛날에 우리가 이 슈퍼 조그마한 구멍가게 있죠. 그것도요, 어떤 상거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거래를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손님한테 바가지를 씌워서도 안 되고, 또한 너무 저렴하게 팔다 보면 내 수익이 적어지고 등등 어떤 거기에 맞는 상거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또 상품을 속여서도 안 되고 등등 이런 이것은 시장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거래라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자, 이 명제는 올바른 명제입니다. 어느 것이든 어디에서든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자, 정글에는 정글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포커판에는 포커의 규칙이 있으며 각종 스포츠이든 우리가 사는 사회 또한 원칙과 법칙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로등에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들이 엉키겠죠. 차들이 엉키게 되면 차량 사고 및 인명사고가 나겠죠. 자, 그래서 사거리를 만들고 신호등을 설치해 놓으면 그게 어떤 규칙, 법칙이죠. 그 원칙을 지키면 사고가 안 나죠. 그러니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모든 것은 경기할 때 무작위를 하지 않잖아요. 어떤 원칙이 존재하죠. 또한 법칙이 존재해요. 우리가 사는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트레이더로 성공하려면 맹수와 같이 하라고 많은 고수들은 이야기합니다. 맹수와 같이. 그럼 맹수가 사냥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절대 섣불리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에 보면요, 우리가 사자나 이런 게 어떤 사슴이나 이렇게 기린 같은 걸 공격하려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잠복을 하죠. 그러면서 조용하게 걸어가죠. 그리고 냄새가 나. 동물에 대한 냄새가 나면 그 냄새가 바람 방향을 타고 예를 들어서 먹잇감한테 도달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생각하는 거야. 정확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없이 기다리면서 사냥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기다리는 기회가 올 때야 죽을 힘을 다해서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봤죠. 맹수들은 본능적으로 정글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수들이 프로그램화된 기계처럼 사냥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냥할 당시에는 주변의 환경과 날씨 및 계절 그리고 여러가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환경적 변수에 대응하여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주식판이나 해외선물시장 파생팡이죠. 예, 정글의 법칙보다 더욱 복잡합니다. 하물며 이런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말하고 싶습니다. 흔히 많은 고수들이 트레이딩은 매매하지 말아야 할 자리와 매매할 자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타이밍을 알려면 먼저 시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매매 경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경력으로 따지면은 다 아시니까 말씀 내가 드리지는 않고 지금 이 전문가 방이나 이게 우리가 유튜브에 나온 국내에서 저와 같이 많은 강의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 강의한 목적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실시간 사용하기 핵심 패턴 강의를 3만 강의 이상을 하고 손으로 쓴 것만 28,000페이지 이상, 유튜브에 해외선물의 철학과 심리, 기술 부분을 600편 이상 저희가 유튜브에 등재하고 강의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거였어. 내가 매일 여러분 보는 앞에서 제가 20강의 내지 30강의를 차트, 매매, 트레이딩 하면서 하죠. 그것은 보다 더 트레이딩의 완성을 위해서 제가
반복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실들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죠. 예. 자, 여기 또 보시면은, 흔히 많은 고수들이 트레이딩은, 매매하는 것은 매매하지 말아야 할 자리와 매매할 자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죠. 이러한 타이밍을 알려면 먼저 시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주식시장과 파생시장입니다.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매매를 하다 보니까 매매할 자리가 있어. 그리고 매매하지 않을 자리가 있어. 제가 이제 가끔 리딩할 때 이런 이야기 하죠. 지금 기다려라. 여기까지 올 것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건 쌍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강력한 지지대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쳐라. 이렇게 하죠. 매매를 안 하죠. 물론 매도를 칠 수 있었는데 매도 기간이 짧아.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캔들과 이평선과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기울기, 또 상하이 차트에서 모든 것을 종합 분석해서 내리는 결론이죠. 자, 두 번째, 트레이딩은 기술, 기법보다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된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은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트레이딩 전술과 전략이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 보면 전략이겠죠. 전략 안에 전술, 그 안에 전부 기술적인 기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로 이야기하면 제가 그 예전에 유튜브 강의 보시면은 핵심 패턴이 시나리오를 만든다고 그랬죠. 영화에 보면 영화의 시작과 영화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시나리오 대본이 있죠. 거기에 영화의 처음에 출발점과 시작점과 종결점이 나오죠. 그걸 볼 수 있다고. 이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을. 그게 전략이에요. 그게. 그래서 핵심 패턴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전쟁에 임할 때 작전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안 봐도 결과는 뻔합니다. 트레이딩 전략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전이라고 할 수 있고, 기법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분석은, 차트 보는 기술은 그 작전을 수행하는 행동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다.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전략이 먼저고 그 안에 기법이 들어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핵심 패턴이 시나리오를 만든다.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초보자들은 기법만을 찾아 헤매. 곧 기법만 뿐만이 아니고 비법을 찾아. 비법이 없다 했죠. 자, 예를 들면 기법만을 가지고 매매하면 시장의 변화와 변덕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략을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할 때 지금 이 구간은 앞으로 향후 추세가 날 구간이고, 추세가 나는데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차트가 미리 선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변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변동 후에 추세가 나는데 그게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그것은 이미 우리가 대각선, 상승 대각선이라든가 우리가 핵심 패턴서에서 그걸 다 찾아낼 수가 있지요. 그 가운데 그 어떤 기술적인 차트가 그것을 선신호를 주고 있어요. 그러나 전략을 미리 세워놓고 정립된 기법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한다면 시장의 변화와 변덕에 보다 민첩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지금은 소폭 변동장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이 변동하는데 상승 변동장이다. 이후에 추세 연결점에 의해서, 연결점이라는 추세 연결점에 의해서 이건 상승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기법을 알아야 돼. 알고 난 뒤에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략대로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다 하면은 그렇게 되지요. 그것은 이미 전략과 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은 실시간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 이야기도 제가 또 해보면, 제가 실시간 상하이 차트를 설명을 하죠. 실시간 상하이 차트. 매매하면서 설명을 하죠. 그때 설명을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간 상하이 차트 속에서 시간 프레임 속에서 핵심 패턴이 나오죠. 에서 불트랩, 베어트랩, 쌍지지, 삼중지지, 뭐 쌍봉, 상바닥, 상승 삼각형, 하락 삼각형, 뭐 등등, 또 평행 사변형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이 모르니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그 차트의 변화가 랜덤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랜덤은 제한된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세 균형의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 변화에 대응하려면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목적은 차트를 말하는 거예요. 차트를. 대응 전략을 세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승리일 자랑에 보면 며칠 맨날 뭐 FOMC 뭐 경제지표 대응 내역 그러잖아. 대응 내역. 그게 원칙이야. 대응 내역. 그러니까 우리는 트레이딩은 대응하기 위한 거예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우선적으로 두고 우리가 차트 공부, 전략 이런 것을 공부한 내용의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자,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요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영어 시험을 보는데요. 오늘 수학 공부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 또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먼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방식도요.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 방향에 대해 한번 제안을 하자면 다음 것 같습니다. 자,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항상 책을 항상 옆에 둡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적 분석책을 읽어야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다소 내용이 딱딱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지라도 꼭 읽어야 합니다. 또한 심리와 관련된 책을 읽고 추세 추정과 관련된 책을 읽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항시 옆에 책을 놔두고 있죠. 예. 처음에는 거기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필요할 때 쉽게 찾아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책들을요, 옆에 좋은 책들은 두고두고 읽습니다. 어떤 책은 뭐 20번도 읽었고, 또 어떤 책은 뭐 30번도 읽었고, 또 부분적으로 읽고, 또 그것을 필사를 했고, 지금 이 필사한 내용이요, 이 책이 지금 내가 30번 읽은 거예요. 이것을 또 제가 직접 필사를 해가지고 강의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책을 읽으라는 이유는 시장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기본적인 용어가 정통 용어여야 됩니다. 용어가. 저는 제가 사용하는 이 용어가 기본적이고 정통적인 용어죠. 예. 그리고 용어 외에 사용되어진 트레이딩 전략은 대부분 잘못된 것이므로 그러한 전략에 현혹되어 시간 낭비하는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보면요, 이 전문가방에서 공부한 내용을 보면 그 이상하게 뭐 영어를 써가지고 뭐 발키리, 뭐 영화 제목이죠. 옛날에 그 독일군 장교가 히틀러를 암살하는 하다가 실패하느니 그 발키리라는 영화 있어요. 또 발키리 차트래. 그러니까 뭔가 좀이 색다르고 그러면서 그 차트를 연구하는데 뭐 몇 년이 걸렸고 외국 사람도 초청해서 그렇게 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미 증권회사 기본 차트에 다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용어. 근데 용어에 사용되어진 뭐 하모니 패턴. 뭐예요? 하모니 패턴.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어떻게 색다른 용어로 포장을 하는 거야.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틀리고 부족하더라도 시장을 분석하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제가 매일 아침 나스닥이나 항생 나스닥 개장 때는 차트를 분석해서 알려주죠. 자, 시장을 스스로 분석해 보아야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길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트레이딩 시장은요, 해선 시장은 스스로 부족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로 가야 돼. 의지에서는 절대 패가 망신합니다.
자, 세 번째,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는 연습을 합니다. 세운 전략이 맞든 틀리든 간에 시장에 적용해 가며 쓰임새를 익히고 버릴 것은 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익히고 버리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 시장을 분석하고 세운 트레이딩 전략대로 모의 매매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검증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저한테 배운 이론이 실전에서 확증되는지 검증되는지 확증하라고 그러잖아요. 실전에서 검증이 확증되지 않는 배움이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전쟁이 나기 전에 고전 훈련을 하듯 전략을 세웠다고 해서 실전 통해 바로 검증하기보다는 모의 매매를 통해서 활용하기 바랍니다. 우선 모의 매매를 통해서 확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자신감이 딱 생기잖아요. 군대에서 훈련하듯이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전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또 매매 복귀를 통해 자신의 문제점과 전략의 문제점을 체크하면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복귀 차트를 계속하죠. 그러면서 내가 뭐 자신의 잘못된 점,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제가 훈련을 하고 또 전략의 문제점 체크해보고 보완하고 하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인드 컨트롤, 심리죠. 심리 조절 능력으로서 조급하기도 하지 말고 너무 단순하기도 하지 말고 기본을 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의 이제 현재의 한 모습을 보면요. 연봉 3, 4천 마리가 3, 4천만 원짜리가 되기 위해서 뭐 5천이 됐든 간에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지요.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의 엄청난 돈과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최소 16년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만약 트레이더로서 성공하면 과연 얼마의 돈을 연봉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최소 10배에서 100배입니다. 1000배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존 폴슨이라는 분인데요.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로 유명한 존 폴슨은요, 연봉이 2011년도에 4.9억 달러, 즉 말하면 우리 한화로 대략 5조입니다. 제가 이 저자한테 이거 물어봤거든요. 이분이 지금 어느 정도, 뭐 6조, 7조 된다 하대요. 예. 자, 이건 뭐 상상이나 됩니까? 개인의 연봉이 상상이나 되냐고요. 그러나 저는 이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당장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은 노력조차 하지 않는데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겠습니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나무에서도 감을 내가 올라가서 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 추천 사이트나 전문가 카페 인기수는 수그러들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방 찾아 산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부 다 의지하지 말라 했죠. 네 안에 고수가 있어. 단지 잠잘 뿐이야. 그것을 깨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그것은 게을러서 못하고 전문가방 의지해서 돈을 벌라는 그 돈은 싶어지 뭐예요 그게. 그러다가 돈을 벌면 또 다행이야. 번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죽었어. 다 깡통 찼죠. 주식이든 파생이든 간에 성공하고 싶다면 절대로 조박이 생각하지 말고 여기 나오잖아요. 본인의 실력을 쌓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시 제가 집념과 열정과 노력을 다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혼인을 매매는 단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명제에 동의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나 이 단순함한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단순함이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복잡함을 넘어선 단순함이다.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다. 복잡 미묘한 것을 넘어선 단순함이란 건 뭐예요? 알고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쓴맛을 다 보죠. 그리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단순하더라 그 말이에요. 왜? 이진법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진법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하니까 매도 매수하니까 단순하다 생각하고 복잡한 것을 안 가. 그 맛을 안 보려고 그래. 왜? 고통과 고단이니까. 지금 이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올라갈 강의는요. 트레이더의 성공은 필연적으로 역경과 역경과 고통을 동반한다. 그 다음에 트레이더의 게으름이란 자신 내부에 존재하는 가장 무서운 죄이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왜? 제가 겪어온 길이니까. 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많은 것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매를 하면서 각종 보조 지표가 깔려 있다면 거의 모든 것을 버릴 용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제가 보조 지표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리려고 했는데 이 책에 이게 딱 써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제 차트를 제가 이제 어떤 조화롭게 만들었는데 사실 보조 지표가 필요 없어. 그 뒤로 제가 수익이 극대화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매매는 단순하게 해야 하지만 방법론을 모르는 단순함이 아니라 많은 것을 알고 그 지식 위에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 단순하게 만든 매매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게 바로 복잡함을 넘어선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난 뒤에 버릴 건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7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각종 보조지표 공부 다 했죠. 그리고 결론은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매매의 그 트레이딩의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스윙 포지션, 또 포지션도 데이 포지션이 아니면은, 장기 포지션에 따라서 차트 보는 방법이 그때마다 틀려. 차트는 똑같은데 어떤 시간 단위를 선택하느냐, 이게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버릴 것은 다 버렸죠. 자, 기본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 기본은 시장에 많이 알려진 것이 아니냐고? 예, 맞습니다. 다 알려져 있죠, 기본이.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고 지금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장의 역사 속에 많은 이들이 이평선을 사용하고 파동과 추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100년 가까이 되는 지식이 지금도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이평선 매매를 사용하지 않아도 왜 기본적으로 각종 증권사의 HTS 차트에 설정되어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말입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어떠한 시장에도 살아남았고 검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을 중히 여기면 어떠한 시장에서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평선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뒤에 알고 보니까 세계적인 고수들이 있죠. 명 트레이더들도 거의 다 이평선 매매를 합니다. 그 이평선 매매가요, 진입 기회가 많습니다. 그 손절 전략도 이제 세우기가 쉽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평선과 볼린저 밴드를 결합을 시켰는데, 이평선은 평균 가치 이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평선의 부족한 부분을 볼린저 밴드가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도 중요하죠. 그걸 같이 조화롭게 내가 같이 봐버리죠. 그러면은 이평선은 뭐냐? 아니 볼린저 밴드는 뭐냐? 시세 균형의 원리고 균형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확률이 95%야. 자, 그러면 이평선과 볼린저 밴드는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수렴과 확산이라는 거예요. 엔벨로프하고 틀려요. 엔벨로프는 그냥 가는데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수렴과 확산이라는 추세 지표라. 그러니까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이 같은 원리를 지니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에 기본돼서 제가 차트를 만든 거죠.
하지만 누구나 알고 들은 것을 사용함에도 수익을 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지금 내가 트레이딩 전략 하나도 세울지도 모르고 자신만의 기법조차도 없다면 매매할 것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 더욱더 갈고 닦아야 됩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더 이상 호랑이 아가리에 나의 머리를 넣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기 바랍니다. 단지 시장 경험이 목적이라면 모의매매나 또 가상매매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소액으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해선 트레이딩 이 시장은요, 해선 시장은 자,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소위 꿈의 직업이라고 하죠. 꿈의 직업. 시간에 쫓기지도 않으면서 상사나 동료의 눈치로 벌 일도 없으며 여행을 하면서도 인터넷이 된다면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있을까요? 꿈의 직업을 얻고자 한다면 목적을 가지고 천천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고 일어나면 열려있는 곳이 이 주식시장이며 파생시장입니다.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평생에 한 주도 사본 적이 없어요. 주식시장은 관심도 없고 오직 저는 해외선물시장, 파생시장입니다. 시장은 시장을 이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분명히 보답을 해줍니다. 세상 만사 그러하듯 이 시장은 결코 당신에게 수익이라는 달콤함을 쉽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공부와 노력만이 살 길이며 이거 명심하세요. 저는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 대가를 받을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부 또한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 아주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만 하게 됩니다. 이것도 명심해야 돼요. 제가 공부하는 이 방법이 정말 옳은 거야. 이 옳은 것을 위해서 제가 부단히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떠한 공부를 해야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방향이 잡히면 행동으로 옮겨 죽기 살기로 하길 바랍니다. 제가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요. 자, 런던 올림픽 유도 종목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선수의 너무나 인상 깊은 어록이 기억납니다. 지난 올림픽은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각오로 은메달을 땄고 이번에는 살기를 빼고 죽기만을 각오로 훈련해서 금메달을 땄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한 정신. 저는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따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약간 집을 떠나서 공부했을 때 정말 죽기로 공부하자 생각하고 농약을 샀어. 농약을 사가지고 책상 앞에 놔뒀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을 가다듬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예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그 농약이 나오니까 혹시 잘못 식구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없앴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죽기만을 각오로 트레이딩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가? 제 몸무게가 64kg 정도 나갔거든요.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53.5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저는 잘못된 줄 알고 병원에 가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걸 지금까지 3번 겪었습니다. 3번. 지금은 이제 아주 건강해졌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정말로 지금 여기 이 후반전에 나온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게 꿈의 직업에 우리가 도전하기 위해서는 뭘 못하겠어요, 우리가. 요즘 대학 16년 공부하고, 돈 1억 이상 써가지고 대학 나와도, 보면 나무 종살이밖에 더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제목 있죠, 트레이딩의 올바른 견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